자, 116페이지 태조의 정책. 그 태조의 정책 부분은 크게 두 파트로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116페이지에는 민심을 수습하고 호족을 포섭하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117페이지에 북진 정책을 추진하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16페이지 왼쪽에 있는 내용은 대내적인 부분이에요. 대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내부적인 정책인 거고, 117페이지에 있는 북진정책 추진하자는 부분은 대외적인 부분이에요. 대외적. 고려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맺으려고 했는가, 요 내용이거든요. 이게 갈라져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태조의 정책. 먼저 대내적인 부분부터 봅시다. 116페이지 내용. 대내 정책. 대내 정책도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목에도 그렇게 돼 있죠? 민심을 수습하고 나누고 호족을 포섭하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민심을 수습하고 호족을 포섭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은 민심 수습 정책입니다. 민심 수습 정책. 자, 그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태조는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민심을 얻는 데 노력했다. 그는 즉위 초부터 군대의 규율을 엄격하게 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이때 사실 뭐 군대 뭐 깡패지 그죠? 칼 들고 다니고 하니까 백성들한테 칼 막 들이대면서 야 내놔 하면은 뭐 줄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그거 못하게 했다는 거지. 왕건은 군대의 규율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백성들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도록, 그죠? 그래서 군대의 규율을 엄격하게 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자 했다 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때 당시 이제 백성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죠? 논밭 버리고 막 도망가서 도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농민 반란도 일어났고 신라 말기에, 그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했다. 세금 감면.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죠. 세금 감면. 그죠? 요런 내용들이 이제 민심 수습 정책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는 민심 수습 정책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그럼 뭐겠어요? 호족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호족에 대한 정책.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호족이 엄청 중요해요. 그죠? 특히 초반에는 호족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려를 세운 왕건도 출신이 뭐야? 호족이죠. 그죠? 결국 고려는 호족들이 세운 나라야. 그죠? 근데 여전히 지방에는 호족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부산에는 부산 호족들이 있고, 마산에 가면 마산 호족들이 있고, 저기 뭐 대구에 가면 대구 호족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호족들이 아직까지 지방에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 호족들을 관리를 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또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호족 중에 누군가는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고,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왕건 입장에서는 이런 호족들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고려 초기에는 호족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죠? 자, 호족에 대한 정책도 근데 두 가지로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호족들에 대한 정책,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일단 호족을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지. 그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 내 편으로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태조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호족을 일단 내 편으로 만들자. 내 편으로 만드는 걸 포섭이라고 하죠. 포섭. 그래서 호족에 대한 정책 중에서 호족을 포섭하는 정책. 자, 이런 거 어떤 것들이냐면 가장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하는 거야? 돈 주고 땅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를 하사하고, 그리고 관직을 하사합니다. 토지와 관직을 하사. 내려주는 거죠. 토지와 관직을 내려주는 일. 니 나라 세우는데 이만큼 일했네? 그럼 내가 이만큼 줘야지. 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였으니까 불만 없겠죠? 내 편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유력한이라는 말은 힘이 있는 이 뜻이다. 유자는 있을 유자, 력자는 힘력자.
힘이 있는 지방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어. 혼인관계 맺으면 가족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돈지간이 되는 거니까, 가족이 되니까 설마 가족이 나 배신하겠나 싶은 거지. 그죠? 아주 머리를 잘 굴렸습니다. 혼인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엄청 좋은데 나중에는 문제가 돼. 왜? 자, 부인들이 많아. 태조 같은 경우에는 29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죠. 실질 부인과 첩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29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았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부인이 많고, 부인이 많으면 당연히 자식도 많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돼? 그 많은 자식들 중에,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실제로 왕건이 죽고 난 이후에 초반에는 조금 이제 혼란한 사회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가 이때 이런 혼인 정책 때문에. 그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썼다. 왕건 본인이 여러 명의 부인을 뒀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왕시성을 하사합니다. 왕시성은 자기 성이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나라에 원래 이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고려 시기에 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 이제 왕시성을 내려준 것도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을 내려주는 정책을 사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성 정책. 하사한단 말이지. 성씨를 하사하다. 사성. 그죠? 사성 정책을 썼다는 거지. 됐죠?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내 생각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해가지고 날 다 따라와주면 좋은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잘 대해줘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호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못 크도록 내가 항상 관리하고 감시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있었어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 정책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왜 이래? 사심관 제도라는 걸 뒀어요. 자, 우리 교과서 세 번째 문단 볼게요. 한편 태조는 중앙의 고위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라고 돼 있죠. 자,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관리예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야. 뭐 제일 이제 지금이랑 뭐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뭐 부산시장, 뭐 경상남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중앙의 고위관리였어. 자, 중앙의 고위관리는 어떤 사람이야? 왜 어떻게 해서 고위관리가 되었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고위, 높은 위치의 관리가 됐겠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아주 예전부터 왕건과 함께 전쟁터도 누비고 하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일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왕건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자, 근데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은 지방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 출신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지방 출신들,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믿는 나의 부하들 중에, 나의 신하 중에 뭐 부산 출신 아이가 있어. A라는 아이가 부산 출신이야. 그러면 그 A라는 아이를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지. 그럼 그 사심관으로 임명한 아이는 자기 출신 지역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 호족을 견제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심관은 내 편이야. 그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산 출신이야. 그럼 부산에 대해서 잘 알겠죠? 부산에 있는 다른 호족들에 대해서도 잘 알 거란 말입니다. 그죠? 부산에 살고 있는 여러 호족들에 대해서 이 A라는 친구는 잘 알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부산 출신이니까. 그죠? 이 친구를 보내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산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관리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호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 출신의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보내는 거죠. 그죠? 견제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함께
지방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불러 기인으로 삼아 지역 사정에 대해 자문하게 하였다. 자문이라는 말은 이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방 호족의 자제, 자식들입니다. 그죠? 자, 마산 지역에 A라는 친구가 살고 있어요. A라는 호족이 살고 있어. 그럼 나는 그 A의 자식을 중앙, 다시 말하면 이제 송악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송악으로 부른 그 자식을 기인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기인. 그죠? 그리고 내가 이 기인으로 삼아서 얘를 부른 목적은 뭐야? 그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이거는 왜 또 견제정책이에요? 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것도 견제정책이죠. 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산에 살고 있는 호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왕건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왕건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야, 네 자식 내가 그 동네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으니까 마산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으니까 네 자식 송악으로 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왕이니까 어쨌든 내 말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억지로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목적이 있잖아. 마산이라는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너희 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 거니까 너희 아들 보내. 라고 한 거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보냈겠죠. 자, 근데 네가 막 니네가 막 지방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 근데 뭐가 마음에 걸려요. 뭐가 마음에 걸려요? 내 자식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지금 왕건, 선생님 밑에 있잖아. 그죠?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왕건인 내가 어떻게 하겠노? 그 자식을 죽이겠죠. 그죠? 결국 여러분들의 자식은 기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송악에 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야? 인질이야. 그죠? 포로로 잡혀있는 거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혀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견제할 수 있겠지, 왕건이. 그지? 그래서 기인제도, 요것도 이제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됐나?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첫 번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을 썼고, 두 번째 호족에 대한 정책을 썼는데, 이 호족이라고 하는 게 고려 초기에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내 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호족 포섭 정책이 있었고, 포섭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썼단 말이죠. 됐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족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자, 밑으로 갑시다. 태조는 국가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정계와 계백 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초반에 막 어지럽잖아. 그러니까 책을 쓴 거야. 규칙을 정한 거야. 정계라는 책과 계백 료서라는 책에서 관리들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이제 규칙을 정해준 거죠. 그치? 자, 또한 후대 왕들이 교훈으로 삼도록 훈요 10조라고 하는 걸 지어서 이제 왕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전해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훈요 10조. 왕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들 10가지라는 거지. 훈자는 가르칠 훈자, 요자는 중요할 요자. 중요한 가르침이야.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중요한 가르침 10가지.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봅시다. 일부가 나와 있어요. 보면, 자,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태조 왕건도 그렇고, 태조 왕건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궁예의 팬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궁예 부야였고, 궁예는 스님이죠. 그죠? 왕건 본인도 엄청난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 절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할 것, 그 절을 맡아서 이제 운영하는 스님을 파견할 것. 그죠? 불교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므로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 것.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래. 뭘 보여주는 거야? 자주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중국 따를 필요 없다. 우리나라 자주적인 나라다. 라는 거지. 거란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므로 의관제도 본받지 말 것. 거란에 대해서는 별로 감정이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어? 거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아요? 거란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옛 고구려 땅이고, 그리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죠? 발해는 고구려 후손이야. 결국 고려도 고구려를 이어받은 거고 발해도 고구려를 이어받은 거니까 같은 우리 동포를 멸망시킨 거잖아. 고려 입장에서 보면 거란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서경을 중요시할 것.
자, 요거는 뒤에 이제 얘기할게요.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 산, 큰 강, 용신을 섬기는 것이므로 소홀히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해마다 이제 열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고, 널리 경전과 역사서를 읽어 옛 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할 것. 좀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지. 하루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왕들에게 남기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유언 같은 거죠. 왕건에. 됐나? 훈요 10조를 지어서 남기기도 했다 라는 거지. 됐죠?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은 대내적인 정책이에요. 그죠? 자, 그럼 대외적인 정책을 봅시다. 대외적인 정책. 자, 대외적인 정책의 큰 틀은 북진 정책이에요. 북진 뭐야? 북쪽으로 나아가다는 뜻이지. 나아갈 진짜니까 북쪽으로 나아가다. 그죠? 결국 고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이어받았으니까 고려는 어떻게 해야 돼?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아와야 돼. 그죠?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태조는 건국 직후부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내세우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 큰 틀은 북진 정책이에요. 태조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이 망명해 오자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북지방에 거주하게 하였다. 망명이라는 말은 이제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넘어오는 일을 말합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란의 남하를 막으려 했다. 발해의 유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거란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 무렵 거란은 고려와 친선관계를 맺고자 사신을 보내왔다. 거란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고려랑 싸울 필요를 못 느꼈나봐. 그래서 고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 볼게요. 942년 여기 942년 거란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낙타 50피를 바쳤다. 자,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지. 거란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러나 뭐라 되어 있노? 태조는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아래에 모두 굶겨 죽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친하게 지내기 싫은 거야. 태조 입장에서는. 거란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죠? 왜?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고 거란이 지금. 그리고 우리 친구인 발해를 멸망시켰잖아. 그죠? 꼴보기 싫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또 나와요. 태조는 거란을 무도한 나라라고 하면 이를 거부하였고, 여기서 무도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한도전 줄임말이 아니라 무도, 도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도리를 모른다. 그죠? 기본적인 도리를 모르는 아주 그냥 미개한 그런 나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했고, 거란이랑 친해지는 것을 거부했고, 후대 왕들에게도 거란을 경계하도록 했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훈요 10조에 있었어요. 훈요 10조에 뭐라 되어 있었냐면 서경을 중요시할 것. 그죠? 자, 이 서경의 역할이 이제 나옵니다.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성을 쌓고 이곳을 서경이라고 부르며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전진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에다가 두는 기지를 얘기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기지, 큰 도시예요. 과거에 이제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서경이라는 말은 서쪽에 있는 수도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의 역할을 할 만큼 이 지역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히 거란과의 전쟁, 북진 정책에 있어서는 작은 수도의 역할을 했단 말이지. 이 서경이라고 하는 지역, 평양이. 그러니까 이 서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 실제로 왕건은 서경에 엄청 오랫동안 머물렀어. 1년에 뭐 최소 100일 이상 서경에 머무르면서 북진 정책을 추진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적극적인 북진 정책 추진 결과 태조 말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로 넓어졌다. 자, 청천강에서 영흥만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원래 초기에 고려의 땅은 이만큼이에요. 보라색 테두리. 그런데 이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태조 말기에 영토를 넓혔다고 했잖아요. 그거 여기에요.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 이 손가락 가 있는 여기가 청천강 하류고, 요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요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여기가 영흥만이야. 영흥만. 그래서 청천강 하류에서부터 영흥만에 이르는 요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는 거지. 이만큼이 새롭게 이제 태조 때 넓힌 영토입니다. 많이 넓혔죠. 그죠? 북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렇게 영토를 넓혔다. 맞지? 됐죠? 자, 태조는 이런 대내적인 정책을 통해서 고려의 내부적인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대외적인 정책을 통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찾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수고했습니다.